어머, 저 나이에도 저렇게 즐길 수 있어? 누군가를 보며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움과 용기에 놀라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문제를 상담해온 윤지선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줌마들이 몰리는 그곳,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는 비밀스런 만남 장소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감정의 흐름과 관계의 심리를 파헤칩니다. 삶의 지루함을 느끼던 순간 누군가의 눈빛 하나가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 속에 숨어있는 심리적 욕구와 대응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손끝에 감정 흐르는 댄스 학원. 손끝으로 감정이 전해지는 공간, 댄스 학원은 단순한 운동 장소가 아닙니다. 손을 맞잡고 리듬을 따라 걷다 보면 낯선 설렘이 스며들고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사이에 작은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곳에서는 눈빛 하나, 손가락의 미세한 압력만으로도 친밀감이 전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많아 무릎 부담은 적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이성 간의 미묘한 신호가 더 잘 포착됩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씨처럼 처음엔 건강을 위해 왔다가 파트너와의 스킨십에서 미묘한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댄스는 접촉이 잦지만 공적인 운동이라는 포장 때문에 감정 표현이 허용되는 안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손을 잡을 때,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릴 때, 혹은 한 곡을 끝내고 눈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불편함과 즐거움의 균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중간중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느낌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관계를 원하게 만드는 깊은 끌림인지.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고 과도한 신체 접촉에는 분명한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한 사례로 대구에 사는 52세 박 여사님은 파트너와의 팔짱을 가볍게 풀어주며 선을 지킨 뒤에도 친밀감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댄스 학원에서 생기는 유대는 자칫 감정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가치와 안전을 잊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낮에만 열리는 유혹의 노래방. 낮 시간대의 노래방은 밤과는 다른 분위기를 가집니다. 조명이 화려하지 않은 대신 잔잔한 친밀감이 흐르고 노래 한 곡을 함께 부르며 쌓이는 긴장감은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낮 노래방을 즐기는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노래 선곡이나 마이크를 넘기는 작은 동작이 암묵적인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해주는 순간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여지를 주는 셈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모 씨는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 한 남성과의 듀엣 이후 이야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는 목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연애 감각을 확인하는 테스트처럼 작동합니다. 다만 목소리와 감정이 섞이면서 현실의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색이나 가사에 마음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과도한 메시지 교환이나 개인정보 공유는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는 눈입니다. 단순한 친절인지 지속적인 관심인지 구별하려면 만남 후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다음에 또 같이 나오자는 말이 반복되는지, 개인 연락처가 자주 오가는지 등을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래로 시작된 작은 설렘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4. 땀에 젖은 남자 조기 축구의 민낯. 이른 아침 운동장에 모인 남자들. 유니폼 사이로 드러나는 땀과 호흡공을 쫓아 달리는 힘있는 다리. 조기 축구 모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남성성의 표출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켜보는 여성들의 시선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응원 나온 이성 친구 운동 후 함께 식사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그 사이에 스며드는 긴장감은 축구보다 더 치열할 때도 있죠. 서울에 사는 55세 최 여사님은
남편 친구의 조기 축구를 따라간 날 전혀 다른 남성성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늘 조용하던 이가 운동장에선 소리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른 여성들 앞에서 여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겼다고 하죠. 운동은 남성들의 본능을 끌어내는 매개체가 되고 그 땀 냄새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여느 만남보다 더 선명한 이성적 매력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조기 축구 모임에서의 만남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팀 식사니까 같이 응원하러 온 거니까라는 명목 아래 반복된 만남이 이어지면 감정이 엮이게 됩니다. 주고받는 문자, 단둘이 마시는 커피, 우연한 드라이브 제안까지 작은 행동들이 쌓여 선을 넘는 건 한순간입니다. 혹시 조기 축구를 함께하며 설렘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동시에 건강한 선을 유지하는 내면의 기준입니다. 매력은 느낄 수 있지만 책임 없는 감정의 소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4. 시장 한복판 썸 타는 대화. 시장통 생선 비린내와 채소 향이 뒤섞인 곳에서도 묘한 감정은 피어납니다. 단골과 상인 사이 익숙한 말투 속에 숨겨진 애정 섞인 대화. 여기 이 고등어 어제보다 더 신선해요. 우리 누님 보니까 기분 좋아서 서비스 드릴게요. 상인의 익살맞은 말투에 웃음으로 답하는 순간 그 짧은 주고받음이 하루를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9세장 여사님은 매주 같은 채소 가게를 찾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사람과의 몇 마디가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요즘 감기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그녀가 고른 야채를 직접 담아주는 친절함. 그 배려의 감정이 흔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시장은 삶의 일상과 감정의 틈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대화가 반복될수록 정서적 유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익숙함에서 정을 느끼고 정은 때로 감정으로 변합니다. 매주 한 번 짧게 나누는 인사와 웃음이 마음의 허기를 달래고 어느새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썸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시장에서도 그 설렘은 은근하고 강하게 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얼굴 하나가 괜히 반가운, 이성인지 우정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 미묘한 감정선. 중요한 건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감정은 피할 수 없지만 지혜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운동하다 빠진 위험한 친밀감. 같이 뛰어요. 처음엔 단순한 제안이었습니다. 공원에서 걷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 체육관에서 자주 보는 얼굴. 운동이라는 공통의 이유로 시작된 대화는 금세 가벼운 인사로 그 다음엔 함께 걷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나누는 대화는 긴장을 풀게 하고 감정을 경계 없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친밀감은 빠르게 자라나죠. 대전에서 혼자 사는 56세 윤 씨는 매주 헬스장에서 만나는 여성과 스트레칭을 함께하며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땀에 젖은 모습, 거울 속 눈빛 교환, 샤워실 앞에서 마주친 짧은 인사까지. 운동 공간은 자연스럽게 몸을 드러내는 곳이고 그만큼 이성에 대한 감각도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중장년기에는 감정이 쉽게 메마르기에 이런 물리적 동선에서 주고받는 친절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기 쉽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함께 땀 흘리는 이성 사이에서는 상상 이상의 감정 에너지가 흐릅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다음엔 이 코스 같이 가보실래요? 같은 말은 단순한 제안이지만 반복되면 관계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대의 눈빛, 말투, 몸의 방향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동 중 생긴 친밀함이 헷갈렸던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느냐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관계가 즐거움인지 위안인지 혹은 그 이상을 원하는 건 아닌지.
운동의 목적이 건강이라면 관계에서도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6. 매일 우연? 의도된 접근의 기술. 또 뵙네요. 며칠 연속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대놓고 다가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연령대의 만남에는 습관처럼 반복되는 우연이 자주 등장합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김 씨는 매일 같은 카페에 나가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최근 옆자리 여성과 매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넘겼지만 점점 상대의 옷차림, 말투, 앉는 위치까지 비슷하다는 걸 느끼면서 혹시 일부러?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심리를 만들어주고 감정적 부담 없이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의도된 우연의 기술은 매우 정교합니다. 관심 있는 상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계기를 만들며 때론 도움을 주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죠. 이 책 저도 좋아해요. 커피 오늘은 좀 진하네요. 처럼 사소한 말들이지만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이 긍정적일 수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반복된 우연 속에서 누군가의 의도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설렘이든 불쾌감이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의 마음을 내어주기 전에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세요. 감정은 순수할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7. 아줌마들의 3단계 유혹 전략.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유혹의 방식은 젊은 시절의 과감함이 아닌 익숙함과 섬세함을 무기로 한 전략입니다. 첫 단계는 관심을 모른 척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셔츠 어디서 샀어요? 오늘 운동복이 잘 어울리네요. 같은 말은 겉으로 보기엔 칭찬이지만 사실은 눈길을 2번 돌리게 만드는 신호죠. 두 번째 단계는 일상의 공유입니다.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말에 혼자 영화 봤어요. 라는 식의 말이 등장하면 이는 감정적 틈을 보여주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틈을 메워주기를 바라며 보내는 감정의 낚시라고도 볼 수 있죠. 단순한 수다처럼 들리지만 이 대화에는 상대의 반응을 유심히 읽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마음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슬쩍 건넨 간식, 아플 때 보내는 문자, 특별한 날에 챙기는 작은 선물. 감정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면서 상대의 삶에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 관계가 친구인지 이성인지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이 방식은 무척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강력합니다. 은근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대구의 57세 이 여사님은 그 사람은 제가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관심이 단순한 호의인지 의도된 전략인지 느껴진 적 있나요? 유혹은 늘 은밀하게 다가오고 그것을 간파하는 힘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8. 당신을 지키는 거리두기 기술. 누군가가 자꾸 말을 걸어오고 시선이 느껴지고 자잘한 친절을 반복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지는 시기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킬 기술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리두기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경계선 명확히 하기입니다. 말을 섞되 사적인 정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제 혼자 있었어요. 요즘 외로워요 같은 말은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틈을 느끼게 만들죠.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호기심을 이용하려는 가능성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물리적 거리 유지입니다. 자꾸 가까이 앉거나 지나치게 손을 대거나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잦아진다면 반드시 의식적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건 좀 불편해요. 저는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같은 말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침묵이 허락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술은 감정의 속도 조절하기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빨리 다가올 때 그 속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은 다정한 말 몇 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무심코 경계를 허문 적은 없으신가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오지만 지혜로운 거리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거리두기, 그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겹치며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기울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흔들림이 무너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성 간의 긴장감, 설렘, 기대는 분명 삶에 활기를 주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해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은 결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이죠. 댄스 학원에서 손을 맞잡으며, 시장에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운동 중 나누는 짧은 인사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의 물결을 경험합니다.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삶이 조용히 우리를 시험할 때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로 대응하는 힘.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의 기술입니다. 유혹은 늘 존재하지만 선택은 결국 내 몫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